자, 오늘 6월 모의고사 23번 시작해 봅시다. 첫 문장 시작할게요. 자, curiosity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view a top problem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나왔는데 curiosity가 주어인데 이게 글의 소재죠. 자, 소재라고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호기심에 관한 얘기인데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makes us much more likely 나왔는데 여기 이 likely라는 단어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make는 오형식 동사가 돼요. 그러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likely to 하면 투부정사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하게 합니까? likely to view 나왔죠. 자, 여기서 수거거리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view 나오면 view A as B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왔냐면 top problem 나왔죠? A가 A예요. 그리고 as 보이죠? 그리고 interesting challenge. 자, challenge라는 단어가 지금 B 자리인데 우리가 봤을 때 challenge라는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도전이라는 뜻도 있겠죠? 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난제, 어려움, 공경, 궁지 이런 뜻도 있어요. 보통은 난제, 어려움 혹은 공경, 궁지 이런 뜻이 좀 더 많은데 여기서는 뭘로 봤냐면 도전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interesting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럼 interesting challenge라고 봤을 때 이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죠. 그러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A가 지금 top problem이에요. 그럼 마이너스죠. tough가 힘든이거든. 그럼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뜻이에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뭘로 보게 만든다? interesting challenge니까 흥미로운 도전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죠. 다시 한번 거꾸로 보면 이 어려운, 힘든 문제를 재미있는, 흥미로운 도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죠? 거꾸로 가보면 그게 curiosity예요. 그래서 이 글은 호기심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표현한 글이다? 플러스로 표현한 글이다.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왜 좋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뭘로 생각하게 만든대요? 흥미로운 도전거리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해석해 보면 to take on 나왔으니까 take on은 떠맡다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 그런 흥미로운 도전거리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걸로 view A as B라는 생각을 썼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A와 B는 같은 거가 됩니다. 이 그림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view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 누가 있냐? 첫 번째 regard가 있어요. regard A as B 해석 똑같겠죠.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가 하나가 또 consider가 있죠. 그래서 consider A as B 같은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look upon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deem이라는 단어까지 정리하면 전부 다 동의어가 된다. 물론 see도 됩니다. 당연히 see도 돼요. see 같은 말이니까 썼어요. 그래서 전부 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고 전부 다 A하고 B는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첫 문장이 중요하니까 볼게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한다? 이 힘든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만한 것으로 재미있는 흥미로운 도전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curiosity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스트레스가 등장해요. 그래서 stressful meeting 이 주어가 나왔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meeting with our boss 그러니까 상사와의 회의겠죠.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거 예시예요. 지금 상사와의 stressful meeting 이거 뭐죠? 위에서 얘기했던 그렇지 top problem이죠. 이 top problem이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등장한 거예요.
힘든 문제겠죠. 어려운 힘든 문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해요? becomes 본동사 an opportunity. 즉 뭐가 됐죠? 기회가 됐죠. 항상 기회란 단어는 이렇게 투부정사의 후치 수식을 받도록 약속돼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chance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되니까 chance 투부정사하고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그럼 투부정사 할 수 있는 기회. 기회라는 건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플러스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스트라스부르 미팅이라가 뭐였다고 했죠? 우리가? 그렇지. tough problem인데 이 힘든 문제가 뭐가 된대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대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challenge겠죠. interesting challenge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였던 이 미팅, 상사와의 이 회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만든 건 뭐였을까? 그쵸? 그게 바로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 다시 한번 이 상사와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 모임, 회의가 어떤 걸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걸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호기심이죠. 그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세 번째 문장도 보시면요. A nervous first date becomes an exciting night out with a new person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데이트가 새로운 사람과의 첫 번째로 봐주는 이 멋진 밤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멋진 밤이라는 것도 뭐가 됐죠? 긍정적인 걸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뭐겠어요? curiosity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이 데이트라는 것도 뭐가 나온 거예요? 얘도 예시겠죠. 그죠? first date도 예시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예시가 나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이 뭐였다?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요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내용으로 좀 정리해보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한다? 이 힘든 어려운 문제를 뭘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흥미로운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 문장 넘어가 보자. 자, 네 번째 문장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예시가 또 나왔죠? 그래서 calendar인데 이 주방용 채가 뭐냐면 우리 면 같은 거 이렇게 채로 건지는 채 있잖아요. 뜰채 같은 거. 이 주방용 채가 becomes a hat, 이 모자가 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예시로 얘기를 했겠죠. 여기도 예시입니다. 이 네 번째 문장도 지금 예시가 나온 거예요. 다 뭐가 됐다? 뭔가 긍정적인 걸로 바뀌었죠. 그죠? 다 interesting challenge로 바뀌었다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중요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요. 잘 보세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curiosity,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죠.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motivate us 나는데 motivate는요,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자를 누굴 쓰게 하는 to 부정사를 쓰는 오형식 동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motivate는 해설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우리가 주어는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 한다.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따로 한번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어 motivate 그리고 목적어인 명사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이 motivate는 오형식 동사라고 쌤이 얘기했고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구조가 되겠죠. 자, 물론 동기부여하다의 뜻이 있는데 주어는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문법 포인트니까 잘 정리해 놓자. 그럼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야죠? view stressful situation.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수거 보이시죠? 쌤이 다시 한번 써볼까요? view A as B라는 수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as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stressful situation이 뭐겠니?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을 뭐로 볼 수 있게 해준다? challenge. 그죠? 여기선 도전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고 분명 플러스일 겁니다. 그래서 rather than 나왔는데 자 세모 쳐볼게요. 우리 rather than은요. 선 써볼게요.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rather than이 나오면요. 뒤에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으로 라고 해석하거든. 그래서 이 threat, 위협보다는 뭘로? 도전으로 라고 할 거면 이 rather than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situation, stressful situation, 아까 우리는 tough겠죠? 써볼게요. tough.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뭘로 생각하게 만든다? 도전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to talk about 나왔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가 지금 이어져 있는 겁니다.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는 거니까 to 부정사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to 부정사 그리고 컴마 그리고 to 부정사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컴마 또 보이고요. and 병렬 구조니까 여기가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to 부정사가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병렬 구조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했으니까 바로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 번 해석을 해봅시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게 해준다고 했죠? 이 stressful situation,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을 challenge, 도전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고 더 하나 띄었어요. 자,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한다? To try new approach라고 하는데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이 approach가 동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게 한다?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보게 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뭐에 대한 접근 방법이냐라는 거죠. 문법 하나 두 번째 걸로 가봅시다. approach라는 단어가 이게 명사가 되면 접근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접근 방법이라는 뜻의 approach가 나오면 뒤에 to가 붙는데 이 to가 무슨 to냐면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거든. 이 to는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얘가 전치사 to니까 당연히 뒤에 올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뭐가 동명사 ing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다?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올 수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to는 무슨 to입니까? 한 번 더 전치사 to라서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썼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문법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조심해서 공부를 따로 한 번 더 합시다. 문법 포인트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solving problem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럼 우리 거꾸로 이해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는요, 거꾸로 접근하는 게 더 좋아요. 반대로요.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쌤하고 같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였어요? 그게 curiosity, 호기심이었죠. 그럼 호기심은 어떤 것이다? 좋은 거죠. 이것도 플러스죠. 요렇게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인 역할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자, 여섯 번째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좋은 부분이 나오는데 in fact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실, 실제로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문이에요. in fact가 들어가면 사실, 실제로 이 curiosity,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be associated with라고 쌤 이렇게 표시해봤거든. 자, 이거 지금 무슨 태냐면 수동태가 되어 있죠. 이거 왜 수동태가 되어 있죠? associate하고 with 사이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원래 associate A with B예요.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주어부터 쓰고 나서 자, associate A with B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주어는 A를 B와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는 A를 B와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들 중에 relat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 relate라는 단어도 동의어하고 같은 구조를 가져요. 이렇게. 그래서 relate A with B 혹은 relate A to B 이렇게 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면
쌤이 이런 얘기를 또 왜 얘기했냐? 지금 우리 방금 봤던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얘도 주제문이고요. 얘가 좀 수동태가 된 이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라고 얘기했죠. 능동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associate에 s 붙은 형태 이러면 능동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is associated with a less defensive reaction to stress 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reaction이라는 단어는 반응인데 to는요. reaction 뒤에 나오는 to는 뭐뭐에 대한 반응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to를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을 적어보시면 뭐뭐에 대한 반응인데 defensive reaction to 하면 이 명사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 되겠죠. 방어적인 반응. 그럼 스트레스에 대한 더 적은 방어적인 반응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인 그런 반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항이 셀까요? 적을까요? 호기심이 있으면 적겠죠. 그래서 less defensive reaction to stress라고 표현을 한 건데 잘 보시면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뒤에가 더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일부러 이 부분에다가 색칠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as a result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라고 했으면 여기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였어? 다시 한번 스트레스에 대한 쉽게 말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적어요. 이해돼요? 다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호기심에 대한 더 적은 반응과 그죠? 방어적인 반응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또 with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겠죠. 요렇게요. 다시 한번 curiosity is associated with less aggression. 그러면 얘가 더 핵심 단어일 거 아니야. 그죠? aggression은 무슨 뜻입니까? 공격성이에요. 그럼 더 줄어든, 더 적어진 공격성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어떨 때? When you respond to irritation인데 irritation이라는 단어는 짜증이란 뜻이에요. 짜증,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respond to는 뭐뭐에 반응하다라는 뜻인데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반응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irritation이라는 건 짜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짜증에 뭐 할 때,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짜증나면 공격성이 어떻게 했어요? 클 거 아니에요. 원래 짜증날 때는. 근데 그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더 줄어든, 더 적은 공격성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구나. 우리가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든 공격성이라는 성향이 적은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건 호기심 때문이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한다?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뭐 하게 한다? 우리가 가진 짜증이 났을 때, 짜증이 반응한다고 우리가 짜증이 났을 때겠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대신에 when we are irritated.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쌤이. When we are irritated.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짜증이 난 상태가 됐을 때조차도 어떻다? Less aggression. 더 줄어든, 더 적어진 공격성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더라. 그러면 공격성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감소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세요.